자, 이번에는 축전고 집합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프린트 22페이지 문제 5번 보도록 할게. 자,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명이 동굴 탐사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준비물을 점검해 보니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 12명, 머리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 8명이었다. 손전등과 머리전등을 모두 가져온 학생 15명일 때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은 학생 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은 손전등을 가져온 학생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머리전등을 가져온 학생을 B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12명이라고 했으니까, 자,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의 학생 수가 12명이고, 그 다음에 머리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 수가 8명이라고 돼 있어. 자, 그런데 전체 학생 수가 지금 30명이라고 문제 나와 있었고, 손전등과 머리전등을 모두 가져온 학생이 15명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5더라 이렇게 나와준다는 얘기야. 근데 손전등과 머리전등 중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은 학생 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서 A의 그리고 B 해놓고 지금 문제에서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은 학생들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 부분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를 볼 수 있다는 뜻인 거지.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A를 즉 손전등을 가져온 학생이 18명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머리 전등을 가져온 학생이 몇 명이래? 22명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맞지? 자, 그렇다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보면 둘 중에 하나, 손전등 또는 머리전등을 갖고 온 학생의 학생 수를 세보면 A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18 플러스 22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이 값이 25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맞지? 자, 근데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은 학생 수를 구하랬으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따라서 답은 5명일 거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자, 이번에 여러분들 프린트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 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학교 축제 홍보 포스터를 선정하기 위해서 A, B 두 가지 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다. A 안을 선택한 학생은 28명, B 안을 선택한 학생은 35명이라 했을 때 모두 선택한 학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A를 선택한 학생이 지금 몇 명이래? 28명이라고 돼 있고, B 안을 선택한 학생이 35명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A안과 B안을 모두 선택한 학생 수를 했잖아. 그러면 지금 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뜻이야. 근데 얘는 A의 원소와 B의 원소에서 합집합의 원소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런데 이 합집합이라고 하는, 즉 A 또는 B를 선택한 그 학생의 최대값은 얼마냐 하면 전체 학생 수인 50명이 될 거란 뜻이야.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학생의 최소값은 요 A를 선택한 학생이 다 여기에 들어가서 35명이 최소값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인 거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답을 구하게 되면 지금 28 플러스 35 마이너스 n A 합 B가 될 것인데, 얘가 최대가 되려면 빼는 게 최소여야 되는 거니까 여기 28이 될 거고, 얘가 최소가 되려면 빼는 게 가장 큰 값이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63에서 50을 빼서 얼마가 되더라? 13이 되더라. 따라서 최소값은 13이 되고 최대값은 28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엔 여러분들 프린트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9번과 10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 전체 집합 U는 1부터 10까지야. 그 두 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차집합 B는
짝수라고 돼 있어. 그러면 A 차집합 B가 원소날 뽑았으니까 2, 4, 6, 8, 10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나온 A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은 홀수인 소수래. 그러면 A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분배 법칙을 풀게 되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의 B 교집합 A의 여집합. 그럼 얘는 공집합 합집합의 B 차집합 A가 될 거고, 그 녀석은 3, 5, 7일 것이다. 이렇게 구해진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고 싶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에 의해서 일단 2, 4, 6, 8, 10은 모두 다 A의 원소가 돼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요 조건에 의해서는 B차집합 A가 얘니까 3하고 5하고 7은 A가 가지면 안 될 거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 있어 이제? 1하고 9가 있는 거잖아. 따라서 A라고 하는 이 집합은 1, 2, 4, 6, 8, 9, 10 이렇게 되면 A가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을 거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인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B를 찾아보니까 B는 아까 3하고 5하고 7을 가졌어야 되고 빼서 짝수만 남겨야 되는 거니까 1과 9까지. 그럼 B는 홀수를 갖는 그런 집합이 될 거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로 가봅시다. 10번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가 아니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아닌 것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A라는 집합을 X바 X는 100 이하인데 7의 배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이 집합은 X바 X도 마찬가지 100 이하인데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그런 수들이라고 하자. 그런데 얘네 둘을 동시 아닌 거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7의 배수가 아니고, 그리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아닌 그 녀석을 동시에 만족하는 요 녀석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뜻인 거란 얘기야. 그러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얘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될 것이고, 그럼 얘는 전체 집합 U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인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는 7의 배수 98까지인 거니까 아마 14개가 될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B는 바로 안 구해지니까 B를 원소나열법으로 써보게 되면 3, 8, 13, 18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98까지 될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대. 오케이? 자, 문제에서 100 미만이라고 했구나 선생님이. 그럼 여기서 요렇게 얘네들을 등호를 빼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이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가 세보니까 여기 있는 이 B의 원소의 개수는 20개일 거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인 거지. 됐죠? 자,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뭐 해야 돼? 그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야 되지. 자, 그러면 이렇게 찾을 거야. 자, 원소열법으로 쭉 써볼게. A의 원소들은 7, 14, 21, 28, 35 이런 식으로 쭉 가서 98까지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거, 얘는 나머지 2, 4, 1, 여기 28 처음 나왔네, 그지? 28일 거야. 그럼 이렇게 첫 번째 걸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찾는 방법은 뭐냐면 5하고 7의 최종 배수가 얼마야? 35잖아. 그러니까 28, 그 다음에 35를 넣으면 63, 그 다음에 또 35를 넣으면 98 이렇게 세 개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더라 이렇게 구해진다는 뜻인 거지. 그렇다면 따라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 더하기 B의 원소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더라. 그러면 14 더하기 20 빼기 3 해서 얼마? 31 이렇게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거니까 99-31 해서 얘는 68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프린트 27페이지에 문제 9번을 봅시다. 진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가입한 동아리를 조사했더니 만화창작, 실용음악, 댄스 동아리 중에서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48명이었다. 자, 만화창작, 실용음악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각각 24명, 30명이고 두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 11명일 때 댄스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선생님은 A라고 하는 이 집합을 만화창작이라고 하고 B라는 집합을 실용음악, 그 다음에 C라는 집합을 댄스 동아리라고 하자. 선생님이 한글을 틀리네. 댄스 동아리라고 할게. 자, 근데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48명이래. 그 얘기는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48이더라 이런 뜻인 거고, 자, 만화창작, 실용음악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각각 24명, 30명이다. 만화창작 24명, 실용음악 30명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리고 두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은 11명이다. 그러면 A 교집합 B가 11이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인 거지. 자, 그때 댄스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는데 문제에서 여기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전체에서 요 녹색 부분을 빼면 되는 거잖아. 이 녹색 부분이 지금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될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A 원소의 개수 24 더하기 B 원소의 개수 30 빼기 교집합 11 따라서 43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빨간색 부분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48에서 43을 뺀 게 되니까 5명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인 거지.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 프린트 29페이지 3번과 4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 학급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두 봉사활동 A, B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 근데 봉사활동 A를 신청한 학생 수와 B를 신청한 학생 수의 합이 36명이다. 봉사활동 A, B를 모두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A를 신청한 학생 수 그리고 B를 신청한 학생 수에서 합집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학생 수를 빼버리게 되면 얘가 교집합의 학생 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얘를 반대로 써볼까? 그러면 A 합 플러스 NB 마이너스 N A 교 B가 A 합 B의 원소의 개수인데 얘가 30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지? 따라서 여기는 이 값이 지금 36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넘기면 일단 N, A, 교, B는 6 이상일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는 요 6이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이제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최대값을 구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자, 36 마이너스 A 교 B 이 녀석이 지금 A 합 B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인 거지. 그지? 그런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아무리 작아봐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식 대신에 이 위에 있는 요 녀석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36 마이너스 A 교 B의 원소의 개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요식을 풀게 되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8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요 18개라고 하는 이 녀석이 최대값인 라지 M이 될 것이다. 따라서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은 24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4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4번 문제 보니까 전집합 U는 자연수고 부분집합 A는 원소가 4개. 근데 A의 원소의 합을 지금 SA라고 이렇게 표시했을 때 그 녀석의 합이 지금 25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선생님은
A라고 하는 이 집합을 스몰 a, b, c, d 4개의 원소를 갖는다고 하고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좀 하자. 그랬더니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지금 25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대.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집합 b는 x 플러스 k인데 x는 a의 원소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저 녀석을 가지고 집합 b를 원소날법으로 써보니까 얘는 a 플러스 k, 그 다음 b 플러스 k, 그 다음에 c 플러스 k, 그 다음에 d 플러스 k라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지. 맞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또 조건을 보니까 A 교집합 B의 원소들의 총합은 12가라고 돼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녀석이 지금 3, 9, 10, 12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 여기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가조건을 다시 쓰게 되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에 A 여집합 교집합 B라고 돼 있어. 이 녀석은 A 차집합 B 합집합에 B 차집합 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원소의 총합은 25고 여기 S라고 써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총합은 12라고 돼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알게 되는 건 A 차집합 B의 원소의 총합이 13일 거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는 얘네가 지금 3, 9, 10, 12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자, 여기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거야. 아마도 더해서 여기에 합이 13이 나오게끔 하려면 3하고 10하고 이렇게 넣어야 되겠네. 그럼 여기에는 9하고 12가 들어갈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합이 12였단 말이야. 그러면 S의 B가 얼마가 되냐면 12에다가 21을 더했으니까 얼마 나와? 33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여기 있는 얘는 25 플러스 4K더라 이런 사실 확인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K가 2일 거야 라는 것까지 확인했다는 뜻이야.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3에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5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0에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12가 나올 거고, 5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7이 나오고 7에서 2를 더해서 9가 나온다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인 거지. 자, 그러면 집합 A라는 녀석을 다시 써보니까 3, 5, 7, 10이 될 거고, 집합 B를 다시 써보면 5, 7, 9, 12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집합 A와 B를 모두 구했더라 이렇게 구해진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4번 문제는 작년에 숫자도 거의 똑같이 해서 A의 원소들의 총 곱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던 거니까 한번 유심히 보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될 것 같아. 아시겠지? 자, 집합 끝.